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양시장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대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시장이 공포가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코스피가 1820선 그리고 코스닥이 600선 탈환했습니다. 이런 장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수익 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과 함께 하신다면 손실은 더 작게 그리고 수익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또 어제도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오늘 종목들 굉장히 잘 갔죠? 네, 오늘 잘 갔습니다. 일단 바닥에 있었던 이제 못 갔던 종목들이었죠. 바로 IT 부품주들에서 어제도 좀 몇 가지 종목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바닥에서 61선의 이격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두드러지게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들이 뭐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얘기로 좀 움직였는데 사실 그 뒤 이면에는 이제 2분기와 3분기에서는 조금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무사히 좀 잠정 실적이 좀 잘 발표가 되면서 일단 뭐 LG전자, 뭐 LG이노텍, LG화학, 거기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등 IT 대형주의 흐름들이 일단은 괜찮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가지고 한번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차트를 좀 볼 건데요. 일단 코스피 일단 목표치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나와요. 이제 10시에서 11시 서울경제TV에서 일단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에서 이제 목표치는 1850과 2차 목표치는 1950 정도의 목표치를 두고 그래서 1950과 1850 정도 목표치를 두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빠진 폭의 일단 반등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움직이는 N자 목표치가 대략 한 1950에서 지금 합성포시로 보게 되면 20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 1850 정도 라인을 보면서 일단은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죠. 목요일날 옵션 만기도 있고 거기다가 오펙 감산 합의를 위한 회의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조금 흔들리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그쯤에서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흔들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단기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팔거나 아니면 아직도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단타를 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처럼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주게 되면 그게 아마 2000 가까이, 1950에서 2000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면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게 올라가면 한 1850 정도에서 1900 정도 주고 내려가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선물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아직 개장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랑 다우 선물을 보게 되면 나스닥은 지금 8,200 정도로 그리고 미국 시장도 보게 되면 N자 목표치가 이렇게 8,500까지 열려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8,500, 8,600으로 열려있는 시장이고 다우존스도 N자 목표치가 25,000까지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23,000회 정도의 일단은 오늘 다우존스 일단 갭상승이 한 그 정도로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간 폭이 좀 조정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좀 증거라고 한다라 그러면 지금 오늘 프로그램을 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제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00억이 들어왔는데 오늘 다시 3천억을 다시 토해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으로 어제 1200억이 들어왔는데 오늘 1800억을 매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도한 이유는 조만간에 어느 정도 시장을 올린 다음에서 한번 흔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챙겨보셔야 될 게 지금 오늘 코스피 수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 외국인들이 1,090억을 매수를 했는데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사실 장 끝나고서 2,600억인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서 시간 외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1,300억까지 거의 1,400억인데 많이 줄였어요. 원래 장중에 2,700억인가 2,600억인가 매도를 했다가 확 줄여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타 법인도 지금 수상하게 1,700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과 금융투자도 오랜만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조만간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1차 목표치는 1,850, 2차 목표치는 1,950 정도인데 다시 차트로 이제 갔을 때에서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지지 라인을 우리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목표치는 그러하더라도 떨어질 때에서 어디가 깨지지 않으면 매매가 계속 가능하냐면 1,740짜리 있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1,740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조정받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당장 뭐 조정받는 것도 아니고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1,740이 이탈되지 않으면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을 찾아보게 되면 GK 같은 종목은 60에서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에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녹스 첨단 소재 어제도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아직 60일선이 이격이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매 단타하는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니면은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테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아직까지 이격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면서 단기적인 매매 그래서 지수가 1,740이 이탈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740이 이탈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서 수익이 난 종목들은 좀 파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을 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40이 아마 기점이 될 거예요. 1,740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1,700이 될 거고요. 1,700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1,650짜리인데 1,650짜리가 정작 무너지고 나서는 이미 종목들이 20%, 30% 고점에서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1,640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 밑에 1,600이 무너지게 되면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40% 정도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아마 속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과거도 아니죠. 최근 한 달, 2주 전, 3주 전에 3월 19일 날에서 바닥을 이제 쳤을 때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에서 60% 정도 빠졌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근데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바닥 대비 60% 혹은 100%까지 올라온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올라간 폭에서 그게 다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다시 1,600 이하로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라 그러면 종목들도 고점 대비 50%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1,740이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자리가 깨지면 좀 조심하시고 안 깨지면 매매적인 관점에서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큰 종목들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황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종목 상담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이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정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바로 나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외에도 내일 장중에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종목 상담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종목은 문자 종목입니다. 오상자이엘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5,150원, 그리고 비중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수익을 그래도 좀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코로나19 관련해서 테마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다행히도 좀 수익입니다. 자, 오늘 뭐 코로나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이제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강한 쪽에 섹터가 있었죠. 혈장 관련주들 뭐 레몬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장 막판 이후에서도 시간 외에서도 뭐 S맥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걸 볼 때에서는 지금 테마줄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 많이 빠지기를 마련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도 잘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지금 정말 많이 갔어요. 바닥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 거의 19,000원, 거의 2만 원 가까이 올라갔죠. 올라간 폭을 보니까 지금 바닥 대비 한 280% 정도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280%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고점 대비 이렇게 쭉 빠져 절반만 조정받아도 한 40% 정도의 조정은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면 빠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올라간 폭의 3분의 1 조정이냐, 중심 조정이냐, 3분의 2 조정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서는 주식은 역시 싸게 사야 된다. 그런데 지금 5일선을 타서 그렇죠? 5일선 매매라 그러는데 5일선을 타서 5일선이 안 깨지니까 5일선 뭐 꼬리 저점에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일선을 탄 상태에서 공략을 했다면 5일선이 깨질 때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5일선이 깨진다라는 얘기는 이 차트가 지금 계속 5일선을 타죠. 지금 빨간색 5일선인데 요거를 제가 5일선이 깨지는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5일선이 깨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지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매도, 차익 실현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하셔도 돼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5일선이 깨지면 확인 매도이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팔 수가 없어요. 최고점에서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도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측 매도는 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있지만 매도했더니 더 올라가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확인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측 매도로 지금에서라도 차익 실현하고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헷갈리시면 반반 섞어서 하면 돼요. 올라올 때 지금에서 수익 났을 때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5일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6,000자리가 5일선 자리니까 16,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는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상자이엘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5일선 이탈하는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비중 20% 갖고 계시니까 비중 절반씩 나눠서 청산하는 전략 세워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빙그레 신청해 주셨고요. 57,000원에 매수하셨고 40%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는 그 혜태 아이스크림 지분 인수하는 이 소식에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좀 되돌린 상황인데 그때 좀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57,000원에 수익을 보셨다가 지금 오늘 종가가 54,100원인데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뭐 빙그레는 점유율 1위를 도약을 할 것이고 뭐 혜태도 뭐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서로 뭐 윈윈하는 전략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요, 항상 기대감과 꿈을 먹고 움직이는 거지 막상 도달하게 되면 거의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랐을 때나 그게 호재가 되고 계속 올라가는 거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았을 때에서는 이제 누가 먼저 팔 것이냐 게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호재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겠다는 얘기인데 누군가는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팔아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지만 만약에 메이저들 그 호재를 이미 바닥에서 알았다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서 많이 급등하게 되면 쫓아갈 생각보다는 항상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57,000원이시고 비중이 40%신데 뭐 그렇게 많이 물리지는 않으셨네요. 많이 물리지는 않으셨고 57,000원이면은 이때 사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건지를 이제 문자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는데 다시 수익이 나게 되면요. 파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장대 음봉에 거래 실린 게 이게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에서 장대 음봉에 거래 실리면 이걸 가장 안 좋은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모양이 나온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주식을 다 던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봤더니 지금 외국인들이 다 던졌어요. 그리고 그 호재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수익으로 나게 되면 이거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올려준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을 수익을 내주는 어떤 굉장히 착한 봉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렇게 착하지를 않습니다. 이 개인들이 손절할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들어주게 되면 일단 내일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일 들어주게 되면 수익에서 일단은 팔고 만약에 다시 사겠다라 그러면 나중에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뱅그레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들어와 있네요. 삼광글라스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4,800원 그리고 15% 비중 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25,700원이네요.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계열사 합병과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차트 모양은 나쁘지가 않네요. 일단 회사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일단 1967년에 설립된 회사면서 유리병, 유리식기,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볼 때에서 일단은 자산 관련주, 건물 매각,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회사적인 내용은 좀 봤는데 일단 흑자 전환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체크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재무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개선을 좀 이뤄내면서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가를 볼 때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 옆에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증거금 40%라는 얘기는 증거금 100%짜리들은 실적이 많이 안 좋은 종목들이 증권사에서 이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증거금률 100% 이렇게 하지만 증거금률 40%짜리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들은 증권사에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쓸 때에서 증권사에서 신용을 빌려주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재무가 좀 탄탄한 것들을 좀 빌려주겠죠. 그래서 증거금률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증거금 40%짜리 30%짜리 종목들은 요 회사는 그나마 재무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실 이 삼광글라스 이름 자체도 뒤에 유리 글라스가 돼 있는데 24,800원에 사셨으면은 지금 차트 모양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다 튑니다. 특히 60일선 쪽으로 다 튀기 때문에 오늘 공략하셨으면은 저는 잘 샀다고 보여지네요. 딱 거래량이 없어갖고 오늘 튀지는 않았지만 내일 시장 다시 강하게 한번 움직일 것 같으니까 한번 튈 것 같아요. 이거는 보유하시고 거래가 실리게 되면 2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할지 말지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욕심이 나시면 3만 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관들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 기관들이 합병이라든지 인수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단타 치러 들어왔는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관들이 좀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일단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팁을 드리게 되면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5만 주가 안 되는 종목들은 그냥 거의 죽었다라고 보면 죽었다는 얘기보다는 잠자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종목은 아니고 잠자는 종목, 거의 거래량이 없다는 것들은 거의 움직임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히려 차라리 거래량이 하루에 1,000만 주가 된다든지 1,000만 주가 넘어가는 종목들 선수들이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강한 거래 실리는 종목을 하든지 아니면 100만 주 내지는 30만 주 이렇게 거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이렇게 거래량 없는 것들은 굉장히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한 28,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요. 정리했다가 좀 거래가 좀 있는 좀 안전한 종목으로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거래량 좀 있는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광글라스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고 목표가는 28,000원 선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팁도 한 가지 드렸는데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팁까지 전달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국전력요. 한국전력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20%요. 10%, 20%요. 네네. 네네, 20% 얼마에 사셨어요? 25,000원요. 25,000원에 사셨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한국전력 25,000원에 매수하셨고 20% 갖고 계시는데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2월 한 달, 아니, 3월 총괄 그때 된 것 같아요. 2월 말에서 네네. 네, 2월 말 정도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좀 네. 걱정이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네네. 지금 좀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국전력 반가워요. 네, 뭐라고요? 반갑다고 해. 아유, 네, 반갑습니다. 자, 네네. 일단 뭐 한국전력이 올라가야 더 반가울 텐데, 그렇죠? 네네. 자, 일단 한국전력 지금 위치에서는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25,000원이고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금 손실인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대략 한 20% 정도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못 가고 물론 대형주들이 이런 식으로 못 간 애들이 꽤 많아요. 지금 많이 움직인 쪽들은 제약주들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IT주들이 많이 올라갔지. 사실 대형주들은 이제부터 조금 내일서부터 조금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갈 수는 있어 보여요. 예. 근데 25,000원까지 가야 팔지 22,000원에서 팔기 좀 아깝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이거 어차피 시가총액 크잖아요. 이거 12조짜리 종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차트 길게 보게 되면 지금 한국전력은 몇 년 동안 빠졌냐면 1년, 2년, 3년, 4년, 이제 5년째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얘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망하지도 않는 회사고 한국전력 망할 수가 없잖아요. 망하면은 우리 이제 전기 어떻게 해, 우리나라.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이거 이 정도 많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 많이 내려간 애들은 최근에 60%도 내려가는 종목도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볼까요? 한번 재룡전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남북경협주들인데 재룡산업, 재룡전기들 과거 고점에서 빠진 거 보면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지금 81% 빠졌고 최근에 고점에서 얘도 지금 올라왔어도 34%나 빠져 있고 그리고 작년 고점에서 지금 재룡전기 같은 거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남북경협주들도 작년 2월달 고점 대비 다 60% 빠졌는데 한국전력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에서 빠진 게 크긴 하지만 이거 지금 25,000원에서 이제 물려서 여기서 물려갖고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 물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차라리 가져가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 답변이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얘기를 해드린 거고 나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최근에 빠질 때에서 주워 담은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아, 예. 그렇죠.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게 가볍게 이게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2040년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전기세가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전기세가 분명히 상승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고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기세가 이제 상승을 하는 이슈에 맞춰가지고 조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선거 끝나게 되면 또 얘기 나오겠죠. 전기세 인상 얘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그러니까 많이 빠진 상태 여기에서는 이제 던지지 마시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길게 보고 가져가시면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다.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좀 빨리 나오고 싶으시면 네. 21,000원, 22,000원 올라갔을 때에서 만약에 시장이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보다 빠지는 속도가 조금 더딜 겁니다. 다른 애들 막 10% 빠질 때 얘는 뭐 5%도 안 빠질 거야, 아마. 예. 그렇죠? 대형주다 보니까 그럴 때에서 다른 종목들 흔들릴 때 절반 정도 좀 정리했다가 빠지는 차라리 가벼운 쪽으로 교체를 해서 그쪽에서 그러면 다른 애들은 많이 빠지면은 20% 먹기가 빠르거든요. 이건 대형주라서 20% 먹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다른 이제 가벼운 종목들은 많이 빠지면 뭐 20%가 단숨에 올라오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이제 서울경제TV 아침 방송에서 그때 당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라고 했었던 에로티베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바닥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볍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로 교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요거는 22,000원까지는 그래도 갖고 가야 돼요, 이거는. 아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 상담해드렸고요.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셔서 연락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네, 머큐리 네. 오늘 시초가에 10% 매수했거든요. 아, 오늘 머큐리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네, 아침에 네. 시초가에. 10% 매수를 하셨고 8,030원에 그러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머큐리 통신 장비 관련주라서 이제 뭐 온라인 교육도 요즘 많아지고 화상 회의도 많아지고 이래서 좀 호재가 있을 걸로 보시고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서부터 장이 좀 강세를 줄 걸로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서 일단은 들어가신 것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네, 그런데 차트를 보게 되면요.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이 많이 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오늘 시초가 자리인 오늘 시가 1,080원이 깨지게 되면 거기서는 리스크 관리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가 깨지지 않으면 내일도 일단 갭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내일 올라올 때 팔지 말지 아니면 절반이라도 팔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얘도 5일선을 타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수가 2,000까지 간다라 그러면 얘도 9,000원, 뭐 9,500원 거의 근데 10,000원에서 거의 이제 걸리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10,000원 자리에서 호가가 바뀌어요. 호가가 뭐 10원씩 움직였던 종목이 50원씩 5개씩 움직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000원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욕심이 나시면은 8,030원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보유하시면 되고 욕심이 안 나면 내일 갭상승이 날 때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 최초 저항선이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가격대가? 가격대가 일단은 61선에서 저항 라인이 나오겠죠. 8,700원 정도? 8,700원 정도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거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8,700원을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가격적인 1,000원 단위인 9,000원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정고점 자리인 9,400원인데 그냥 9,400원에서 9,500원 거기가 또 그다음 저항선이 될 거고 그다음이 10,000원이 될 겁니다. 네. 그 두 번째로요. 네. 그 머큐리 그 최대 주주가 아이즈 버전으로 해서 65%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장점이 있는 건가요? 장점이 있죠. 일단 최대 주주가 65% 가고 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최대 주주가 뭐 5%밖에 안 갖고 있다면 그 회사는 사실은 뭐 애정도 없고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65% 갖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4,300원에서 지금까지 8,400원까지 그래서 89%나 올라갔잖아요. 네. 주인이 없는 애들은 지금 바닥에서 20%밖에 못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50%밖에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주인이 있으니까 벌써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지만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최대 주주가 65% 갖고 있어도 이제 조만간에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을 다시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대 주주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나중에 만약에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자. 왜? 주인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큐리 상담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시젠 12만 원에 40% 갖고. 네, 시젠 12만 원에 들어가셨고 40% 갖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높게 들어가셨어요. 이 종목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로 빠르게 좀 올라가다가 지금은 약간 모멘텀이 좀 다른 데로 옮겨간 상황이라서 좀 빠지고 있는데 손실을 보고 계셔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주식 오래 하셨나요? 몇 년 하셨나요? 주식 하신 지? 아니요, 경력이? 이제 원래 시작했어요. 올해 시작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항상 주식을 살 때에서는 싸게 사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일단 진단 키트 이쪽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많이들 네, 이제 실수하시는 것들이 이게 뉴스를 보고 좋다라 그러니까 많이 따라가시는데 저도 네,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방송에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추천을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었던 자리가 33,600원짜리였는데 여기도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꼭 이때 당시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한 게 지금 굉장히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때 만약에 네. 사라고 만약에 방송에서 언급했다면 지금 최근에 14만 원까지 갔으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렇죠? 네, 거의 뭐 400% 가까이 이제 수익인 건데 근데 여기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 보세요. 바닥에서 이 자리가 지금 70%가 올라간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비싸다고 안 공략을 했는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요거를 400%나 올라갔어요. 이거를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실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실수는 실수인 거고 이제 어쨌든 그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린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분석해 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강하게 이제 상승하고 또 조정받고 또 상승을 했는데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가 지지 라인이고 21선 지지도 있고 조정받을 때 일단 거래가 말랐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계속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11만 원까지 올라가긴 올라가겠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은 개인들이 계속 샀다라는 부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거래량이 말랐다는 얘기는 여기서 누가 팔고 나서 그 뒤부터는 안 팔고 누가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빠질 만큼 일단 빠졌고 지지라인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아직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21선이 깨지지 않으면 반등세가 나오면 그때서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에서는 빨리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젠 상담해 드렸습니다. 반등해서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 오면은 여기서 청산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갖고 계시고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300원에 20%요. 24,300원에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저번에 장 때 음봉 맞을 때 들어가서 무척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데 네, 네. 꼭 매도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지겨워서. 근데 저는 나쁜 회사로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코로나랑 연관이 안 되니까 못 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일단 들어가신 게 3월 11일 이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길게 음봉 나왔는데 이때 네. 들어가셨는데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 다시 좀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매수가 고생했어요. 그러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일단은 힘들어. 네네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가 좀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너무 정확히 잘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일단 네. 저녁 방송은 제가 어제 나오고 이제 오늘 이틀째 네, 나오는데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확하게 그러세요? 잘해주셔서, 네. 이틀 나왔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해주셔서.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 상담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차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치아 관련주 쪽인데요. 잘 좀 봐주세요. 네, 자, 치아 관련주인데 고생을 네.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볼 때에서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고생을 좀 덜 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24,200원에 지금 사셨잖아요. 예. 지금 빠진 폭이 최근에 그 코로나 이슈로 엄청나게 종목들이 60%씩 빠졌는데 얘는 30%밖에 안 빠졌어요,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른 애들은 60%씩 빠졌다니까요. 저는 엄청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종목 60% 빠졌으니까. 삼성전기, LG화학, 삼성 ST 대형주들도 50%씩 빠졌어 최근에.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덜 빠졌고 덜 빠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바닥에서 50%, 60% 혹은 100% 간 종목이 많은데 얘는 바닥에서 겨우 28%, 30%밖에 못 갔어요.
예, 못 올라와. 그죠. 못 올라가죠. 그래서 네. 뭐 결국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좀 작기는 한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보니까 지금 여기 안 빠진 이유랑 그다음에 지금 네. 그래도 빠진 폭에서 많이 들어준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려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물려 있는 종목은 결국은 자기네들이 수익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000에 물린 거 있죠? 네네. 조금만 더 하루 이틀만 더 가져가고 한 요 정도 더 올라오면 24,000원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수익에서 꼭 팔라 그러면 꼭 어떻게 해요? 꼭 수익 거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수익에서 꼭 팔라 그러면 꼭 거기 갈랑말랑하다가 다시 빠지면서 도망가요. 그렇죠? 큰일 나지.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일 팔아도 되고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제가 이거 한번 시간에도 잠깐 한번 봐드릴게요. 시간에 시간에서 조금 올랐어요. 그렇죠. 조금 올랐나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에서 1.7%는 올라갔네. 그렇죠? 예. 자, 시간에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에서 올라갈 때 차라리 팔면 손실이 제가 볼 때는 5% 안쪽일 것 같은데. 그래 감사하죠. 그렇죠. 그럼 손실이 5% 안쪽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사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추천 종목을 내기를 하거든요. 네네. 에로티베콤도 지난주 금요일에서 벌써 20%구나. 20% 가까이 올라왔고 뭐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으로 다시 수익을 5% 정도는 내셔갖고 여기서 못 먹은 거, 여기서 깨진 거 복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일 얼마 정도 반등 돼가? 내일 뭐 1, 2% 정도만 반등 나와도 손실폭은 4% 안쪽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냥 그 선에서. 24,000원 부분은 갈까요? 24,000원. 갈 것 같긴 한데 꼭 욕심을 내면 얘가 거기까지 안 가고 살짝 올라갔다 또 빠져 도망갈까 봐. 적당히 그냥 그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늦은 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스코텍 일단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 좀 손실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는 방법들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담해드렸고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은 2%대 그리고 다우가 4%대로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지역 내에서도 코로나19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정부와 의회에서 부양책을 또 추가로 내놓고 있다는 점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앵카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S&T 모티브. 네, S&T 모티브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39,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정도 됩니다. 39,500원에 들어가셨고 20% 갖고 계시고요. 들어가신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지금 하락장이었는데 이 종목 왜 이때 들어가셨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속 장이 빠져서 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야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물렸던 그 자리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던 자리랑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오차범위 1% 안쪽에 대부분이 다 거기서 딱 물렸어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거기 올라오기 딱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밀릴 것 같다라는 일단은 예감은 좀 들지만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이때 당시 시장이 많이 빠질 때에서 빠진 건 빠진 거고 최근에 여기 3월 19, 20, 21, 22 그다음에 여기 23 여기 저점에 있을 때에서 추가 매수를 좀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를 좀 추가 매수를 못했던 게 지금 제일 보니까 제일 아쉽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 했었다면 지금 정도에서 아마 수익 실현 이제 가까워졌거나 수익이 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60일선 이격이 아직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도 다우도 지금
25,000 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장중에 23,000, 300인가 400인가 뭐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에서는 1850 혹은 1900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모양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S&T 모티브도 계속 62선 쪽을 뚫거나 아니면 여기 근처로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상승할 거니까 일단은 보유를 더 하시되 우리나라 시장이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다 이런 데서 물렸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수익 나기 바로 그 직전에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추가 매수를 못했으니까 뭐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62선 쪽으로 붙게 되면 여기에서는 절반이라도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뭐 다는 억울해서 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반이라도 제가 볼 때는 팔아갖고 다시 조정받으면 얘를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절반을 팔았더니 요 종목이 4만 원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얘 말고도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들 대략 한 50개 넘게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안 올라간 다른 애를 사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돌파하고 넘어가 버리면 장이 좋다는 얘기니까 다른 걸 하시면 되고 얘가 다시 빠져버리게 되면 절반을 팔았으니까 다시 조정받을 때 사면 그렇죠. 물타기를 하면 다시 올라오면 그때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전략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61선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정해 주십시오. 일단은 37,0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네. 됐나요? 내려오면 어느 정도까지 또 내려오겠습니까?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싸게 사면 좋죠, 뭐. 근데 뭐 내려오게 되면 일단은 지수가 1,700까지 내려갈 건지 1,600까지 내려갈 건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간 목표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S&T 모티브 상담해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님 저희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B 하이텍이요. DB 하이텍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21,300원에 네. 15%요. DB 하이텍 21,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갖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이제 뭐 어디서 익절을 해야 할지 목표가 어디까지 가져갈지 이런 거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상담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동부하이텍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DB하이텍. DB하이텍은 제가 2019년도에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라서 시스템 반도체로 제가 IT 부품주 사야 된다라면서 1호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이었었어요. 2019년도 1월 달에. 네, 다음 차트 볼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2019년도 1월 달에 바로 이 자리였는데 동부하이텍을 보면서 DB하이텍을 보면서 IT 부품주를 사야 된다라 저는 감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원익 IPS, 뭐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뭐 등등등등 뭐 종목들, 뭐 DMS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종목들을 그때 당시 이제 추천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때 대비 많이 올라갔길래 여기에서는 이제 빠져야 된다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빠졌어요. 빠지니까 최근에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바닥 자리에서 이제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어쨌든 사신 자리가 여기보다는 좀 비싸긴 사셨지만 나쁘지 않아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61선 여기 저항 라인이 조금 멀리 있으니까 내일 아마 이쪽으로 붙일 거예요. 아마 6% 정도에서 7% 정도의 상승폭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21,300원에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사셨다면 내일서부터 25,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 이렇게 N자형이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도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게 되면 26,000원에서 27,000원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항상 꼭대기에서 팔라 그러면은 고기를 또 안 주고 토끼처럼 도망을 가요. 네. 그러니까 25,000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아마 안전하게 좀 매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론 말씀하셔서 오늘 샀는데 아침 방송에서 얼마나 갈란지 몰랐고. 그거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파트론 사지 말고 오늘은 그 방송에서 GKL 사라는데 GKL. GKL이요? 예, GKL 사라 그랬잖아요. 아침 방송에서 그렇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GKL이잖아요. 순식간에 잊어버렸어. 잊어보셨어요? 예. 파트론은 아직 얘기한 종목은 아니에요. 공개 방송에서
어제 얘기했던 종목이죠. 어제. 오늘 내가 그 뭐 팔았다고 파토론 사도 되냐고 해서. 그때 그 질문하셨구나. 예. 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드렸죠. 사도 된다고. 예. 네, 뭐 내일 갭상승 나올 거예요. 오늘 종목들 다 시간에서 올라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DB 하이텍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돼 있네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국영 GNM. 국영 GNM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2,820원에 30%요. 2,820원에 30%.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일단 뭐 보이는 게 정치 테마주로 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등락이 좀 심하네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밤늦게.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국영 GNM은 원래 철도 관련주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방위산업 관련주 쪽인데 테마주로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를 묶여 있죠. 네네. 자,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주식 살 때에서는 싸게 사야 돼, 무조건. 아무리 뭐 이게 뭐 급등한다, 뭐 찌라시가 나오든 무슨 뭐 좋다라고 누가 그래도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라왔나 봤더니 1,200원짜리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서부터 이미 많이 올라온 거고 140%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 3월 달에서 빠진 상태에서 올라올 때에서도 60% 넘게 그리고 혹은 뭐 85%까지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2,820원에서 잡는 것은 제가 볼 때에서 조금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초보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물론 이제 62선 지지 자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단타로 들어가서 이 정도 들어가서 여기가 지지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튀어 오르면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도 말라 있고 다시 한 번 더 튈 것 같거든요. 선거 날짜 전까지. 자,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 전에 다 팔아야 돼요. 선거 근처에 가게 되면요. 주가가 다 미리 다 빠져버려요. 원래 그래요. 원래 선거 테마주들은 기대감에 한 달 전, 두 달 전 여기서 많이 움직이고 일주일, 이주일 남겨놓고 다 이제 거품이 빠듯이 사르륵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선거가 이제 다음 주죠. 그래서 이제 거품이 빠질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내일 수익이 나게 되면 바로 팔고 나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국영 GNM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시노펙스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390원 그리고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혈장 치료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 오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추격해서 들어가셨고 지금은 약간 약손실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저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시노펙스 이제 혈청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굉장히 강했어요. 거래량도 많이 됐고 그래서 내일도 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5.9%인가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시간외에서 3,390원. 그래서 상승폭은 5.7% 거의 6% 정도 상승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내일 아침에서 갭상승이 나오겠죠. 여기서 움직이면 한 요 정도 5.6% 하여튼 요 정도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서 강하게 쏘면서 막 상한가 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절반을 팔고 상한가가 들어가면 그냥 나머지 절반은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바로 점 상한가 가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침에서 상한가를 빨리빨리 들어가려고 막 강하게 이렇게 치고 움직이질 않으면요. 제가 볼 때에서는 아침에서 그렇게 갭상승이 주면서 일단 3,390원까지 갔으니까 3,425원도 움직였던 게 있네요. 어쨌든 3,400원, 뭐 3,500원 거기에서 한번 치고 움직이게 되면 요쯤 라인에서 한번 치고 움직이게 되면 거기서는 절반을 일단 팔고 나머지가 이제 조금 음봉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그때에서 좀 파시거나 그래서 이미 좀 떠 있기 때문에 지금 3,390원이면 거의 막판에서 쫓아 들어가셨네.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챙기시는 게 일단 저는 안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혈청 관련주들이 내일도 상한가를 가거나 강하게 움직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혈청 관련주들이 내일 음봉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얘도 이렇게 밀려버릴 거예요. 2,700원 쪽으로. 그럼 손실이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친다. 그럼 보유가 되지만 상한가를 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충 수익에서 파시고 흔들려도 손절도 생각을 빨리빨리 하시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이 커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초보자들은 이런 종목을 살 때에서는 항상 싸게 사야 돼요. 1,500원, 1,200원. 예,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한번 싸게 한번 잘 공략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바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